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소리 오만소리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있었던 이슈와 뉴스를 쉽고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만소리. 구글 전 CEO이자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슈밋이 이런 말을 했네요. 삼성 반도체 기술이 가소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대만 기업 TSMC 대체 능력이 있다 라고 했는데 기사를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같은 견해를 드러낸 것은 중국의 빠른 기술력 성장이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올해 3월 국가안보위원회가 관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미국에 따라붙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높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시장의 고점이 다가온 것 아닌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에릭 슈밋의 견해가 이런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이유로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 체인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풀 꺾인 줄 알았던 테슬라의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약 650달러로 과거 800달러 중후반의 고점을 재탈환할지 혹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지는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의 여러 품질 문제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예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 미래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판매량이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해당 기사 설명에 앞서서 올해 초 토스증권이 신규 개설 투자자에게 무료 주식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사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꽤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마트24와 하나금융투자가 주식 도시락 판매를 시작한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신규 가입을 통해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MZ세대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맞춰서 업계 최초 주식을 제공하는 신개념 상품이다라고 하는데요. 편의점 도시락이 주식이 되는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MZ세대를 겨냥하고 주식이라는 동의미의어의 매치가 인상적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죠. BIS가 이런 맥락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 상호 운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통화에 대한 필요성은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의 상호 운영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통적인 국제 표준을 만들고 국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을 내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경제협력 단위이죠. 유럽연합에서 구축 초기 당시 많은 공동체의 이익이 발생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결국 경제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수많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이다. 이런 교훈을 주었었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그러나 투기 광풍이 불고 제도권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은 단순히 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중국도 출산율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세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산하 제한 정책을 완화했고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가 되었지만 정작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을 의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비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사교육비 척결을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법적 자격을 갖도록 한다. 둘째, 허위 홍보, 교사 포장, 불법 요금 부과 방지.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참 중국적인 대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학교 교육 자체를 개선하거나 높은 사교육비를 조절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교육 기업들에게는 추후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죠. 정부가 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 발동을 결정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회복세를 보였던 유통, 호텔, 여행 관련주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가에 따르면
이들 종목이 악재인 것은 맞지만 내림세가 장기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관련주인 호텔신라는 대표적인 콘택트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콘택트주란 대면 서비스 또는 오프라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확장으로 단기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보복 소비가 올 것이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자리가 분명히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창고로 불렸지만 이제는 비대면 소비 시대의 최첨단 인프라로 거듭난 물류센터에 대한 기사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쇼핑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배송 속도와 효율성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최대 경쟁력이 되었다. 그리고 기사 내부 소제목을 보시면 주문부터 배송까지 최첨단 자동화 풀필먼트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 풀필먼트란 물류 전문 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서 배송과 보관, 교환과 환불 등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최근 물류업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핫 키워드는 이 풀필먼트 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길 배송, 당일 배송 등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제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물류센터의 기능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풀필먼트 센터는 시작 단계이지만 향후에도 풀필먼트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